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원전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제대로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 원전 관련 종목들을 과거부터 항상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공략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려서 드릴 때마다 항상 충률 90%로 좋은 종목들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좀 내어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최근에는 따로 영상을 찍어드리진 않았어요. 꽤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지 새롭게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라고 보진 않아서 기존에는 따로 찍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최근에 문제가 좀 생겼죠. 원전 관련된 섹터에 큰 악재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대응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당연히 다 맞지 않겠죠, 그죠? 부족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 과거부터 항상 이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 전략 부분에서는 많이 맞춰왔었기 때문에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지 못해도 항상 저점 부분에 사서 고점 부분에 항상 매수 사인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배워갈 수 있을 만한 내용,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원전 관련된 영상 그냥 무자비하게 좋다, 무자비하게 그냥 안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만큼 큰 악재라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분명히 수익 딸 만한 구간, 다시 수익권에 들어갈 만한 구간이 물리신 분들도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지만 다양한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죠. 우리 10만 명의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대세 상승 가능할 종목들 싹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원전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치명적으로 판단할까? 자세하게 하나하나 문구들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일단 하나씩 볼게요.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타협 협정서엔 이게 이제 그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위해서 했던 거죠. 한전의 한국형 원전 수출 때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 대략적으로 한화 돈으로 9천억 원어치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체결하고 지금 이제 1억 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당 대략적으로 1조 가량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죠. 사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엄청난 내용은 아니에요.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과거부터 있어 왔었던 관행, 저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수출할 때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수출했었던 내용, 그 관행이 그대로 계약서에 어느 정도 작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지금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계약서가 좀 이행될 때 물가를 연동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지급이 약속이 돼서 그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상 관행이 계약서로 적혔다. 요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해서 이런 관행이 작성이 됐다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밑에 내용들이 좀 많이 치명적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라면 100%, 그 이외 지역은 50%의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원전 사업의 절반 수익은 건설에서 챙기고요. 원전 사업의 나머지 절반은 정말 긴 기간에 걸쳐서
유지, 보수, 운영 이걸 하는데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거든요. 사실상 원전의 이제 건설 비용하고 맞먹을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대략적으로 60조 가량의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으면 플러스 한 50조에서 60조 가량의 추가적인 유지, 보수, 운영 계약을 좀 체결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고 수익이 들어오는데 좀 나눠서 들어와서 그렇지 이 계약 자체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이제 노른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이 원전 해결료 공급이거든요. 이게 제일 돈 잘 되고 좋은 건데 이런 부분들의 절반 그 이외 나머지 지역들은 50%의 원전은 연료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에서만 뺏기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에서도 뺏겼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이외에도 정말 이게 아마 희망을 꺾어놓은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의 소형 원전, SMR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원전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 기술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쳤는데 이게 SMR부터는 독자적인 설계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대형 원전은 그래 놔줄게. 그 대신 소형 원전은 우리가 제대로 준비해서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들이 무너진 거죠.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성장력 자체가 좀 한계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계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계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선으로 그어진 거죠. 기술 자립 검증을 명분으로 심지어는 이게 자립 검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설계도 우리한테 줘 이거거든요. 설계도를 달라는 건데 자립 검증을 명분으로 한국이 만든 SMR 기술을 그대로 웨스팅하우스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굉장히 이제 좀 치명적이었다. SMR의 이제 날개를 사실상 꺾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게 현재 막아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원전을 수출할 때 뺏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역도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한수원의 기술 가능 지역을 체코와 중동,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로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뭐 생각보다 많은 지역을 허가해 주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원전 건설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 이 원전 건설을 원하는 국가들이 이 사실상 노른자 국가들이 다 유럽하고 미국, 북미 쪽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해당 시장을 뺏겼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정말 이제 돈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케이스들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뭐 게다가 계약 기간이 몇 년이냐면 50년입니다. 이게 50년이면 어떤 거냐면 50년 뒤면 친환경 기술의 성장, 친환경 발전 기술의 성장,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그 이외 다양한 것들, 그리고 이제 원자력 다음 기술로 주목받는 게 바로 인공태양이거든요. 인공태양 기술을 통해서 이 전력을 생산한다는 준비를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는 친환경 발전의 기술 성장 이건 거의 확실할 것 같고요. 인공태양 기술 같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원전의 중요도가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이 계약이 끝난다라고 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노예계약이라는 언론에서 나온 이 이야기들이 그냥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정말 이제 노예 계약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계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할 만했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이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은요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말도 안 되는 생산 단가 들고 와서 정말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지금 현재 원전을 만들어 주겠다.
말도 안 되는 단가를 가져왔거든요. 정확하게는 이제 프랑스에 비해서는 절반 가격, 웨스팅하우스에 비해서도 거의 뭐 30포인트 이하 가격을 가지고 와서 경쟁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떨어지는 이유요. 정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날개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었는데 그냥 산업이 아니라 정말 최근에 방산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만큼 방산 산업이 대박을 쳤듯이 한번 대박을 칠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이 날개가 꺾이면서 성장성이 제한됐다라는 부분이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원래 성장성이라는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굉장히 크게 과도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대형 원전, 유럽, 미국 진출이 불가능하고 SMR 독자적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서 역시나 사실상 불가능하고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의 수익도 일부 뺏기게 됐고 50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자 기술에 대한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는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오면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성장성이 제한되긴 했지만 성장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한국 없이는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원전 건설을 왜 다 같이 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데이터 센터,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지금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일정한 전기 수급이 필요합니다. 잠깐 전기 많이 생산했다가 갑자기 밤엔 안 됐다가는 친환경 발전과는 다르게 원전은 탄소를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기 공급이 가능해서 데이터 센터에게는 선택이 아닌 거의 필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빠르게 원전 건설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계 혹은 통과 기간 보수기 중간에 쓸데없는 이제 제도를 통과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원전 건설을 앞당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급한데 이걸 생산해 줄 수 있을 만한 미국의 생산 체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선택권은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한국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계만 하고 주 기기 짐재 수주는 대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주문을 합니다. 결국 얘가 대표로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만 결국 중간에서 핵심 기기에 대한 수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챙기고 있다는 거죠. 즉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으면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성장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을 제외하면 유럽에서도 프랑스 대비 매력적인 가격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이 유럽 시장에서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한국의 전체적인 수익 자체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는 그대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성장하냐가 중요하겠죠.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기 시작한 건 2025년도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받기 시작할 거고요. 이것이 정말 수주를 받은 다음에 납품을 하고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건 빨라도 2020 지금 이제 6년도 후반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시기는 이때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나올 때 잘 담아두면 오히려 좋은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기존 매출 영업이익 대비해서 좀 많이 높았다면 이 부분은 가라앉겠지만 근본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으로서 나오는 성장주의 특성은 다시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적절한 구간에서만 잘 눌림목에 매수해주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성장 구간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아직 정상회담이 남았죠. 현 정부에서 미국하고 8월 25일 날 현재 직접 가가지고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해줄 게 굉장히 많죠. 조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반도체, 뭐 자동차, 인프라, 뭐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과 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합작사 설립이라고 합니다. 합작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누구와 합작사 설립이냐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와 합작사 설립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재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미국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협약을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사 설립을 해서 미국이 발주하는 원전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한수원이 미국에 직접 진출해도 사실 좀 그 찜찜하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자국 밀어주기. 요즘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도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일자리가 11만 개니까 이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 붕괴가 오면서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 인텔의 그 주식을 10% 인수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1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인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못해도 한 130조 정도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히 검색해 볼까요? 100억 달러면 대략적으로 13조 정도 되네요. 13조. 죄송합니다. 13조 정도 되는데요. 13조 돈을 들여가지고 이 기업을 살리려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수원이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그 미국의 수주를 따낸다? 트럼프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웨스팅하우스하고 차라리 그냥 애초에 계약 맺고 혹은 합작사를 차리든 계약을 명확하게 맺든 결국에는 미국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명확해져야 지금 현재 정권의 정치적인 개입이 없이 그대로 정말 공정한 가격 단가로 승부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자체가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많이 뜯어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결국 협력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생산 단가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한국이 빠진다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시장 진출이 매력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으면 혹은 합작사를 통해 수주를 받으면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자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자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그대로 판매를 좀 이어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제가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말 합작사를 내는 게 좋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는 거의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사실 같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수혜를 볼 것 같은데 나머지 자잘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품들까지 수혜를 그대로 보려면 합작사까지 차려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 정상회담 이후에 합작사 이야기가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저는 이제 좀 더 빠르게 배팅을 시작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합작사 기대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위기도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피해본 게 있으면 얻어낼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원전 관련해서 협상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 바보 같은 계약을 체결해오는 그게 뭐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울분 터지고 마음 속상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앞서 설명해 드렸던 내용대로 일단 합작사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미국 진출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공격적으로 마케팅 해가지고 수주를 따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설명해드렸던 대로 경쟁력도 이미 있겠죠. 이미 유럽 원전 수주할 때 한국의 이제 한수원 아니었으면 그 다음은 어차피 웨스팅하우스였어요. 어차피 이제 프랑스는 너무 비싸가지고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된다. 그래서 합작사를 맺으면 굉장히 빠르게 공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합작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조정은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훼손은 일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주가는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장성이 앞으로 되게 크게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일부 훼손된 만큼 지금 현재 충분히 조정세가 나오고 나면 적절한 가격이 오면 나중에 지금 현재 그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이 실적주가 좀 될 수 있거든요. 성장성이 일부 훼손됐지만 그래도 이 매출 영업이익은 분명히 성장할 게 뻔하다. 왜? 2026년도, 2027년도 토형원전 수주가 굉장히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될 거고 이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 거거든요. 가장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기가 2027년입니다. 2026년, 5년도 지금 현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계속 대형 수주 많이 나올 거거든요. 대형 수주가 나올 때마다 그 대형 수주를 따내면 그런 부분들, 기대감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매출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구체적인 리포트와 전망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저가를 찍고 반등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작사를 내면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그대로 수주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조심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해당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방산주 같이 500% 1000%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항상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계약을 통해서 확실한 건 이 고점, 이 천장이 정해졌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현재 자리에서 정말 500% 1000% 날아간다 이런 주식들은 꽤나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정말 현실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성장에 의해서 그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나오는 상승 파동이 좀 현재 한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기대한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자리에서도 100% 200%까지는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꽤나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완전 주도주가 되지 않을 뿐이지 성장성은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여러분들께 큰 손실을 보고 나올 만한 잔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눌림목 자리 나와주면 적절한 매수가 가능해 보이니까 잘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저는 가장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은 9월 달이 끝나고 10월 달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10월 달부터냐라고 하면 일단은 10월 달쯤이 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협상이 슬슬 끝날 때쯤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료되고 나서 그제서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리포트들이 변화하지 않고 쭉 명확한 이제 바뀌지 않은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0월쯤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이 9월 달까지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항상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쯤에 왔거든요. 지금 현재는 8월 달, 9월 달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유동성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많이 말씀드렸죠.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TJ 잔고 채워야 되고 지금 현재 그 이외에도 영래포 잔고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에 의해서 증시가 한번 흔들릴 거다. 그때까지 지금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전통적으로 시장이 안 좋은 9월 달까지는 좀 조심해 보고 그 이후부터 10월 달부터 바닥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공략을 도전해 봐도 되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작사를 차리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10월 달이 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한국의 한수원하고 합작사를 차려서 미국에 차려놓은 다음에 그 회사가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형 수주를 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성장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10월 달이 되지 않더라도 합작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명확해지면 그때는 베팅을 좀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설명 드리면서 해당 이야기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월 달쯤부터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한 베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은요. 항상 좋아서 언제 눌림목이 나오면 사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지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안 좋고 지금부터 무너지고 떨어지고 지금부터 뭐 1, 2년, 3년, 4년 지금 뭐 다 죽주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워낙 이제 계약 내용이 폭력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장성이 훼손됐다. 맞지만 그렇다고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장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니까 오히려 싸게 나왔을 때 적절한 구간에서 잘 매수해 보면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더 준비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더 구체적인 원전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월별로 나눠 가지고 따로 하나의 영상을 또 제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2탄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 왔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는 주도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마련해 놨으니까 기대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앱 스토어에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안전하게 이용하게 가능하게 만들어놨고 추가적으로 당연히 100% 무료고요. 심지어 개인정보 없이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안전하게 그냥 바로 어플리케이션만 받으시고 푸시만 설정 누르시면 푸시 설정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것만 설정해 두시면 제가 글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푸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냐라고 하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내어드리고 있냐?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급등 추천주 여기에서는 뭘 드리냐라고 하면 급등 추천주 말 그대로 1일 단기 급등 추천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고요. 단기 추천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곳에 이제 자료집 왼쪽에 보이시는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주도주 자료집들을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고요. 바로 왼쪽에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매일 아침 시황글 이 아침에 어떤 주요 뉴스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주로 급등할지 시장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지 장시작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적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마감 이후 지금 현재 테마주 오늘의 테마주죠. 정리해서 오늘의 강했던 종목도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확인은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 직접 들어가시면은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추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고요. 너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추천을 보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류하는 사인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일 다운로드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AI 로봇 2차전지, AI 반도체 챗봇, AI 반도체, 유리판 액침냉각까지 중요한 종목들 싹 다 모아서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미리 받아주셨다가 필요하실 때 꺼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등 포착주에서는요. 오늘 시장에 오늘 장시작 전에 시장
흐름, 해외 시장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일자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 오늘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시황들, 의견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장시작 10분 전에 꼭 접속해서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장이 끝나고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와 이슈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습관처럼 지켜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쉽지만 다음 영상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10월달 일지 잊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매수 잘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디테일한 상승 타이밍은 제가 또 한 번 더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